the strangest feeling to know what to believe in. Cause every time you touch me, I can't control my body. 16번째 시간으로 차단막, 배리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단막, 배리어는 주택과 건물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막들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실내를 보호함으로써 거주자의 안전과 건물 골조의 내구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캐나다와 같은 극한의 기후 조건을 지닌 곳에서는 이러한 차단막, 배리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차단막, 배리어와 그 특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단막, 배리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건축 공사 관련 서적을 보다 보면 배리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어 배리어, 바람막이, 방풍지. 베이퍼 배리어, 습기막이, 방습지. 에어 베이퍼 배리어, 바람 습기막이, 방풍 방습지. 파이어 배리어, 화재막이, 방염지. 게스 타이트 배리어, 가스 차단막이, 방연지. 모이스처 배리어, 물막이, 방수지. 사운드 배리어, 차음막이, 방음지. 터마이트 배리어, 흰개미막이, 방충지. 웨더 레지스티브 배리어, 날씨 조절막이. 윈드 배리어, 바람막이, 방풍지. 이는 기능에 의한 분류로서 해당 목적물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 적절한 재질의 삽입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방염, 방충과 같은 특수 목적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두께 6mm, 0.15mm의 두꺼운 비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목조주택을 시공할 때 각 단계 인스펙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점검하는 항목은 위에 나열된 각각의 차단막, 배리어용 비닐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어배리어, 바람막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어배리어, 바람막이는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외벽에 설치합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추운 지역에서는 바람에 의한 열 손실을 줄이는 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에어배리어, 바람막이는 공기 흐름을 조절하여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건축물 수명에도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첫째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줍니다. 에어배리어, 바람막이 설치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둘째로 적절한 재질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랜된 주택에서는 크라프트 페이퍼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하우스랩으로 알려져 있는 타이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랩 이외에 세너실드와 같은 스프레이 방식 제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습기는 외부로 방출하고 물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며 바람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실내 환경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에어배리어, 바람막이는 냉난 방비 절감뿐만 아니라 실내 환경의 안락함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넷째로 구조체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에어배리어, 바람막이 앞에 있는 레인 스크린이 공기 통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구조체의 습기를 외부로 내보내어 구조체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캐나다에서의 에어배리어, 바람막이 사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외벽에 외부 마감을 붙이기 전에 에어배리어, 바람막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어배리어, 바람막이로 타이백, 재질의 하우스랩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세너쉴드와 같은 스프레이 페인트 타입 에어배리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부 단열재 기준이 강화되어 최소 R5CI로 외벽에 붙이고 있으며 여기서 R5CI란 R5 성능의 단열재를 이음매 없이 붙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용 단열재는 텀 개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투습 방수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단열재가 에어배리어, 바람막이 역할을 하므로 별도의 바람막이 설치를 한국에서의 에어배리어, 바람막이 사용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외벽 투습 방수지로 유럽에서 개발된 시가, 마즈베스타와 같은 고가의 투습 방수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에어배리어가 외벽 마감 재료 OSB의 공장에서 붙여서 만들어 진, 집 제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들은 성능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고 아직 완전한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으로 캐나다의 일반 주택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습기막이, 베이퍼 배리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습기막이, 베이퍼 배리어는 습기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차단막입니다.
건축물 실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차단하여 구조체의 습기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특히 겨울철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벽면을 만나 응축되는 결로를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께 6mm, 0.15mm의 두꺼운 비닐을 벽체의 따뜻한 면, 웜사이드에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습기 조절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외벽으로 습기가 나가는 것을 차단하여 실내 습도를 조절하고 구조체로 습기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합니다. 또한 외벽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해 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도 방지합니다. 둘째로 구조체를 보호합니다. 벽체를 포함한 모든 구조물들이 습기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셋째로 단열 효과를 증진시켜줍니다. 습기 차단은 건물의 단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게 돕습니다. 넷째로 설치 장소입니다. 베이퍼 베리어, 습기 막이는 효과를 최대로 보기 위하여 난방을 할 때 외벽의 따뜻한 면, 웜사이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베이퍼 베리어, 습기 막이 설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두께 6mm, 0.15mm의 두꺼운 비닐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닐이 나오기 전에는 아스팔트 콜타를 바른 빌딩 페이퍼를 사용하였습니다. 실내의 습기가 벽체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완전 차단하고 벽체의 습기는 외부의 레인스크린 공기층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실내로 습기를 배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비닐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도 충분히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텔로와 같은 비싼 재료를 사용해서 이득이 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 주택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베이퍼 베리어, 습기 막이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베이퍼 베리어, 습기 막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패시브 하우스를 지을 때는 내부에 고가의 인텔로와 같은 가변성 투습 방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독일에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개발된 방식으로 목조주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주택 및 건물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캐나다, 미국에서는 아직 범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마감으로 비닐 벽지를 사용할 경우 벽지로 인한 습기 차단으로 가변성 투습 방수지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투습 방수지의 개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목주주택 수명 연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고 있는 인텔로와 같은 가변성 투습 방수지는 개발된 지 20년 정도 된 검증 과정에 있는 자재로서 아직은 목재, 콘크리트처럼 완벽한 검증이 된 자재로 볼 수가 없습니다. 투습 방수지의 원천 기술인 방수, 방풍, 투습 기능을 가진 혁신적인 섬유인 고아텍스가 발명된 것이 1969년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1976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듀퐁에서 만든 타이백은 1980년대 초반에 개발된 합성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섬유로 만들어진 다층 구조의 시트지입니다. 듀폰의 타이백 하우스랩이 개발된 지는 이제 40년 조금 지났으며 실제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은 30년 내외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주택의 70% 이상은 지은 지 40년 이상 되었고 대부분의 주택이 투습 방수지를 사용한 적이 없으나 아직도 견고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텔로 투습 방수지는 독일의 프로클리마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2004년에 시장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아직 시장에서의 검증이 끝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에어 베이퍼 베리어, 바람 습기 막이. 에어 베이퍼 베리어는 바람과 습기를 동시에 차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이중 기능 베리어는 특히 변화무쌍한 기후 조건에서 건물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내 쾌적함과 구조물의 내구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합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에어 베이퍼 베리어는 바람과 습기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둘째로 설치 요구사항. 이러한 베리어는 설치 기준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어 인스펙션 단계에서 주의 깊게 평가됩니다. 셋째로 주요 사용 재료. 요구되는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재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두께 6mm, 0.15mm의 두꺼운 비닐을 사용합니다. 파이어 베리어, 화재막이. 파이어 베리어, 화재막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리어는 건축물 내에서 화재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특히 공공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방염 알고리즘. 화재에 강한 소재의 사용과 구조 설계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실내 안전 강화. 화재 진압 시간 확보 및 인명 구조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증가시켜줍니다. 셋째로 손실 최소화. 화재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조치 구현입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주택이 100년 수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각의 기능별 사용되는 배리어는 주택 수명과 매우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고가의 기능성 자재보다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양한 차단막 사용에 의한 주택의 기능 향상을 통하여 100년 사용이 가능한 목조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분석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